를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전하고 겸손히 결과를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도전하지도 않고 실패할 걱정부터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새벽을 깨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새벽을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의 결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합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화요일 오전,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 주민이 만들어가는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늘의 진행을 맡은 봄길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픈스튜디오 9번째 시간에는 열정과 봉사의 정신으로 방학삼동 우성아파트 2차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학교에서 열심히 재능을 발휘하고 계시는 마을활동가 성명실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상쾌하게 들리시는데요. 아, 내숭이죠? 그렇습니까? 네.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네, 비가 와서 좀 미끄럽지만 차로 와서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요? 여기 주민센터에는 자주 오십니까? 등본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올 일이 없었겠죠? 예. 여기 주민방송국은 처음 오시는 거고. 네네네, 처음 왔습니다. 네, 오늘 즐겁게 방송 한번 해보시죠. 네, 많이 떨리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성 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이차 동대표 아름다운 숙소마을의 행동대장을 맡고 있는 동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반딧불이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아이들과 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관장을 하고 있고, 현 도봉구 관내에 있는 줄넘기 협회, 도봉구 줄넘기 협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명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에 2년 정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재임을 해서 연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4년을 하는데 그중에 3년 반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2차 아파트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획기적인 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자부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심 많이 느끼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주민들도 되게 좀 이렇게 단정하시고 또 예의 바르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분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제가 3년 반 동안 하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라는 게 그 주민들에 대한 제가 갖는 고마움이거든요. 이게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 동대표만 잘해서도 안 되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좀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성이차 아파트 단지의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회장님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우성이차 아파트는요, 7분의 동대표를 선임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예. 7분이 다 나오셔서 동대표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 동대표라는 게 크게 어떤 보수를 받고 진행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를 하기를 좀 꺼려하죠. 네. 잘해도 본전 못하면 더 욕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서서 하실 분들이 없어서 현재는 4분이 동대표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하는데 그때 저는 동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대장인 거죠.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동대표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에 대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결정을 단호하게 하시고 또 끌고 가시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뭐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아우, 과찬이시고요. 그거는, 네. 아까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까는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도서관이랄지 하는 그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반딧불이 도서관에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약간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준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뭐, 글짓기를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했는데, 현재는, 도서관을 지어놓고 만들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서포트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시작은 해놨기 때문에 유지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봉사는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든 실정이죠. 네, 그러면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입도 없지만 본인들이 뭐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싶다면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정적으로 이걸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어떤 의미로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 하면서 왜 만들었으면 이게 활성화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구체적인 통로도 모르겠고 또 요청을 해도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쉽게 말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애들이 말하는 흔히 방치? 그런데 거기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맡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끌어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뭐 해당 부서에서 전혀 지원이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은 뭔가를 지원을 받으려면,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가 좀 복잡하겠죠? 어떤, 활동 증명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도 내야 되는데, 그걸 막 준비하려면 그 인프라가 또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뭐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한 달하고 그만두시는 봉사자들도 계시고 2달 하다 그만두시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을 지키고 책을 닫고 책을 대여해 주고 받고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할 수 있지 그 외의 것을 저희가 뭘 해서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럼? 그거는 그 아파트에서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주민 활성화 단체로 이게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아파트에서는 주민 활성화 단체에 대한 그 대우를 해주는 게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한도가 10만 원 안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전기세, 뭐 정수기, 뭐 냉난방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성 2차 아파트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도서관은 우성 2차 아파트만의 도서관은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문제인 거죠. 팩트는. 네. 그것은 잘 좀 어떻게 운영을 위해서 뭔가 지원 채널이 있다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번은 알아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국공립 도서관이라든가 또 현재 뭐 세워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치중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딱히 저희 같은 그 많을 거예요. 이런 민간 이렇게 자체적으로 꾸려가라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도서관들이 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서관들이 어떤 형태로 지원받거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해놓은 거는 저는 현재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조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해당 담당 부서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공유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공유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어디서든지 작은 문제들이 나오면 큰 사안들이 먼저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세요가 1번 답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하세요라는 거를 넘지 않고서는 그리고 또 그게 단체가 움직여야죠. 작은 도서관 하시는 분들 단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아예 뭐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운영 안 하면 되는 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협회장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봉구 줄넘기 협회는 관내 초등학생 및 일반 성인들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줄넘기에 관련된 사업 및 대회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장이기 때문에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통솔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뭐 방과 후 교사를 내보낸다든가 지도에서 내보낸다든가 또는 단절된 여성 중에서 심판이나 지도자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해서 그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 따신 분은 각 구에서 진행하는 대회에 심판으로 파견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현재 도봉구청장기 줄넘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14개 동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게 도봉구 전체의 협회 그 회장님이시라는 거죠? 네네네네. 도봉구 전체를 맡고 있고요. 저희 도봉구 줄넘기 협회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잘 된 협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해당하는 모든 대회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가야 될 대회들이 있거든요. 예. 뭐 생활대축전이랑 전국대회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 도봉구 선수단이 전원 파견되고 있습니다. 예. 아, 큰일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간 성명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저는 피터팬이다. 피터팬. 네. 이유는 뭡니까? 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꼬마 유치원생을 보면 설레고, 아직도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아이들과 마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배척하지 않는 마음, 그냥 달려드는 건데 너무 좋아서, 정신 연령대가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친구 같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저는 영원히 피터팬이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 성 회장님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제가 정신 연령이 그 아이들하고 좀 비슷해서 네. 예.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피터팬. 야, 좋으신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여태까지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뭐 하셨는데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뭐 보람이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은 에피소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저희가 각 시도별 대항전으로서 생활대축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생활대축전은 동호인들이 이제 각 종목별로 대표로 나가게 되는데 저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저희 어른들이 어른들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줄넘기를 하러 가는 행사인데 뭐 제주도도 가기도 하고 뭐 전라도도 가기도 하고 장소에 따라서 대회 장소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한 번은 상을 받는 것 중에 최고령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서울시 대표로 나갔는데 최고령상이라고 있는데 저희 같이 운동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최고령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운동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또 줄넘기라는 거예요. 줄넘기. 네. 줄넘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관절이 아파서 보통은 그렇죠. 네, 조금 나이가 들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은 계속 하셔가지고 같이 대회를 나가셨는데 최고령상을 저희 서울시가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보람이 있었고 나이를 불문하고 같이 운동을 하니까 네, 가장 보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한 번은 한밤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셨어요. 5살 딸인데 영상을 보냈는데 듣고 있니 민주원? 도봉초 아이입니다. 네, 도봉초의 민주원이라고 4학년 학생이 있는데 제가 1학년 때부터 그 학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희가 2년 정도를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방과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이 친구가 5살 먹은 자기 여동생을 줄넘기를 가르친 거예요. 집에서. 다행히 이 집이 1층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배웠는데 이게 대충 잘하면 아마 안 찍어 보냈을 거예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게 밤 11시에 영상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민소은이라고 선생님 소은이가 줄넘기를 해요 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원이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본인만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참 감동적이고 즐겁고 가르칠만 하다. 아이들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에피소드가 아니고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최고령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2세. 62세? 네네네. 62세가 최고령으로 줄넘기에, 그리고 성격도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종목별로 있거든요. 4인 릴레이, 가위바위보, 또 단체 뛰기, 팔자 마라톤 다 있는데, 그때 가위바위보에서는 2위를 했던 것 같고, 팔자 마라톤에서 3위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가. 그러면서 이 고령상을 받았는데, 다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상은 부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최고령상 갔는데 몰랐어요. 왜냐면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가니까 50대 이상 분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동호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는 50대 이상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최고령상을 받아서 나름 저는 엄청 기뻤지만 받으신 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최고령상 받는데 네. 몇 번 줄넘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시간이 얼마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최고령상을 받는 거는 그 활동을 했던 내역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근데 보통 양발 모아뛰기도 100개는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하시고 좌우 벌려뛰기, 발바꿔뛰기 기본적인 건 하는데 저희가 줄넘기 하면 발로 막 뛰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가 또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 동작들이 사실은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50대를 넘어가면 뛰는 동작보다는 팔을 주로 움직이는 동작들을 좀 많이 배우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십견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팔이 돌아가지 않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또 운동법이 줄넘기에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줄넘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뛴다. 쌩쌩이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부모님들도 왜 줄넘기를 배워야 될까라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입문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는 급수제나 이런 게 빠릿빠릿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못하죠. 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줄만 갖고 나가면 다 뛰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봤을 때 더디다 싶으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나 뭐 유도 이런 것은 뭐 급수, 단 이런 게 있는데 줄넘기도 뭐 그런 급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네, 줄넘기도 그 지도자나 또는 그 학원을 열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요. 민간 자격증을 발부하는 사단법인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자격증이 없으면 그 어떤 활동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서는 리더로. 또 저희 도봉구 협회도 서울시 줄넘기와 함께 그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줄넘기 지도자 협회라고 해서 알고 나온 건 아닌데 저희가 이번 12월 11일 날 창동 체육문화센터에서 그 창동역에 있는 그 센터에서 저희가 1시부터 6시까지 자격증 관련 연수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 초등학생들은 상급부터 1급까지 도전을 하고요. 성인도 상급부터 1급까지 도전을 하고 심판도 3급부터 1급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3급은 초보고 1급은 선수고 뭐 그렇게 저희 같이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3급은 그래도 줄넘기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무난하게 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태권도처럼 또는 어떤 자격증처럼 1년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또 수련하고 본인의 실력을 좀 더 가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2급을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3급, 2급, 1급이 있는데 2급을 따게 되면 만 18세가 지났을 때 성인의 3급에 기준하는 자격증을 교환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한 3학년 정도만 되면 심판으로 나가서 알바를 한다거나 또 본인이 원하면 대학 가서도 방과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스포츠 센터. 예, 그런 데에 이력서를 내서 지원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의 길을 알바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줄넘기 하면은 뭐 모르니까 막 이렇게 발로 뛰는 그 몇 개 하냐 뭐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성 회장님은 그 흔히 하는 줄넘기에 몇 개 정도 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몇 개 정도 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지도자는 뭐가 우선이냐면 아이들의 기를 죽여야 됩니다. 아이들보다 못하면 선생님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보다 잘할 수 있는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 쌩쌩이를 비롯한 신기술을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아이들이 시범으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못할 것 같은 거를 제가 한두 번씩 보여줍니다. 이걸 따라 해봐라. 네, 바로 못하는 것들로만 해가지고 한 개씩 살짝 던져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에 대한 신비로움을 갖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여기서 양말만 뛰기 30개 하고 선생님이 헥헥거리면 애들이 선생님으로 인정을 안 하겠죠? 네, 그런 것도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한 50개 이상은 하신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도자로 나가기 전에는 선수로 뛰었어요. 일반 뭐 특급 이런 선수가 아니라 동호인 선수인 거죠. 이중뛰기 대회도 나가고 번갈아 뛰기 대회도 나가서 우승을 하고 몇 번의 우승을 거쳐서 이런 걸 내가 지도해도 되겠다.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놀아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줄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저는 줄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의 운동 그렇죠. 됐네요. 네,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을 정도로 줄넘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대회에도 큰 대회에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이 줄넘기가 사실 대한체육회에 정식 종목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자,
너무 줄넘기 얘기만 한 것 같죠?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네네. 가족 얘기 한번 해보죠. 가족, 네. 그 일반적으로 남편분들이 그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이제 그런 추세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틀리겠지만은 젊으신 분들은 아주 그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네네네네. 우리 성 회장님 남편분은 네. 집안일 돕는 것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점수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게 집안일이 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리수거잖아요. 예, 예. 네,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남편이 도와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로 와이프들이 원하는 게 뭐 설거지 이런 네. 건데 예. 사실 저희 신랑은 저한테 밥을 해달라고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퇴근을 자영업이기 때문에 네. 퇴근을 4시에 한다고 하면 본인이 등산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예. 나가서 뭐 우이천을 걷던 중란천을 걷던 우이령을 걷던 걷고선 6시에 어딘가에서 밥을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카드 정보가 저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밥을 먹고 한 7, 8시쯤 되면 귀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는 네. 아침에 그냥 과일 정도 잘라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뭐를 해달라고 제가 생각한 적도 없고, 뭘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그러다 보니 사는 동안에 원래 50대 되면 그 집안만이 가진 뭐 맛있는 전통 음식이라든가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음식 뭐 이런 게 좀 사실은 한 2-3가지는 손꼽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음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많이 반성을 하게 되죠. 주로 그래요? 이제 주로 가서 포장해 갖고 사오는 게 주 일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음식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안 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그 원인은 이제 남편분이 나가서 늘 외식하고 혼자 식사하시고 오시니까 만들 필요를 안 느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모레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뭐, 안 만들기도 하고, 만들 시간도 없고, 뭐, 만들 기회도 없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안 매기시려고요? 그래도, 네. 지금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하는데 전반적인 월급은 잘 갖다 줬으니까. 그래도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우수한 점수예요. 네, 대신에 이 8점 주면서 제가 부탁은 했습니다. 70세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 네. 그래서 약속했어요? 네, 70대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네. 그러네요. 그것은 우리 성 회장님의 능력이죠, 또. 남편분을 그렇게 70대가 일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시죠.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잘하시네. 아닙니다. 갑자기 또 초대됐는데 또 회장님 얼굴 보니까 이 약간 장난기도 제가 발동을 하고 네. 이 분위기가 사실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예.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살짝 제가 곁눈질을 해봤거든요. 네, 남자분 2분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잘하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네네네네네네. 생뚱맞은 대답은 안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네. PD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하셨어요.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 자, 방송을 이제 하셨는데, 정말 본의 아니게 느닷없이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느닷없이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어떻게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소감,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 우리 방학삼동의 주민방송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에 와서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은행나루 방송국이라고 해가지고 플랜카드가 좀 붙여 있는 거를 봤었는데, 어쨌든 방학삼동 주민방송으로 이제
개명이 되면서 여기에 의무감과 또 지역 주민에게 좋은 정보와 또는 좋은 일들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기운, 잘하고 싶다라는 기운을 좀 느꼈어요.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방송국이 있다면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좀 앞서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함께 따라가지고 그리고 같이 너네 이게 어떤 거야 제가 밖에서 봤던 것처럼 너네 이게 어떤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위에 계신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구위원님들도 같이 와서 방송해보고 같이 또 외부에서 들어보고 몇 번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얼마만큼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된다면 공유하는 문화 정책으로 한번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슨 줄넘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해주셔도 되는데. 줄넘기는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배워놓고 평생 갈 수 있는 운동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그리고 한 번 배워놓고 돈을 안 들이는 운동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만 잘 배워놓으면 평생 가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고도 보고요. 또 기초 체력을 어린 시기에 갖춰주면 건강하게 노년까지 잘 버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어질 수 있는 운동이라고 쉽게 빨리 늙지 않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반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 40대쯤 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니면 젊은 애들이 까불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은 어떤 종목이든지 또는 어떤 것이든지 사실 어렸을 때 나이가 한두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기본기를 갖춰서 해놓으면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참 좋은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봉사도 하시고 또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 회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정말 잘하시고 여러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이끌림 이런 걸 가지고 활동을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더 활동을 많이 하고 더 재밌는 일을 많이 겪고 한 60세에 방송국이 좀 더 많이 발전했을 때 60 넘어서 다시 한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때까지 번창하고 번성하고 지원 많이 되는 방송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의 기획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의 9번째 손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이신 성명실 회장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과 봉사로 많은 부분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 부탁드리고 활발하고 열정이 넘치는 활동 기대하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방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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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진행의 범길 PD의 김동우, 출연의 성명실 회장님, 제작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전하고 겸손히 결과를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도전하지도 않고 실패할 걱정부터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새벽을 깨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새벽을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